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이 이종호 씨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가 머지않아 저는 이 언론 쪽에서 공개를 할 거라고 보는데 이 두 분 사이의 친밀도가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짐작하고 남으실 거다. 그거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좀 너무 풀어가면 손은 기억하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누구한테 무엇을 사과하지? 그동안 해온 말 중에 가장 공익에 부합하는 얘기들을 최근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원들은 한동훈 후보 왜 저러지? 저럴 수가 있어? 우리랑 같은 편이면서 이걸 바라보는 중도층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를 거 아닙니까? 한호씨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7월 19일 금요일 순서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 중인데 예상대로 저희 방송보다는 또 거기 많이 가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거기 계속 여야 의원들이 뭐 의사진행 발언하고 하느라고 아직 제대로 시작을 못했어요. 그리고 진행이 되면 저희가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꼭 거기를 가셔서 실시간에 그 방송을 보시는 거는 조금 적절치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긴 점심시간이 언제부터 하는지 혹시 우리 한 12시요. 12시 제가 입니까? 장담컨대 네. 오전 중에는 네. 별로 의미 있는 의사진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단 예. 이거 보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분들이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 보통 2개, 3개 틀어놓으니까 아. 여기 딱 정착하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 좀 불리한 게 네. 이종섭 장관이 출석을 하고 이번에 네. 선서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네. 새로운 게 나올까? 예. 왜 하필 그런- 오늘 선서를 아니 2시부터 또 해요? 보시면 됩니다. 2시. 그러니까 2시부터 하루 종일 할 건데. 네, 알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진수희 전 장관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건 뭐 청문회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오전- 좀 오늘 네. 이슈를 원전 수주도 했는데 그런 거 좀 다루고 좀 하십시다. 저희 어제 다뤘어요. 그래서 아, 중동 얘기 엄청 들었습니다. 아, 네, 정태호 네. 의원님한테. 그럼 됐습니다. 원전 뭐 너무 기쁜 일이죠. 네. 네, 그 얘기 간만에. 간만에. 담비처럼. 좋은 소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전 의원도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헤어 컬러가 참 멋지십니다. 네. 한오란올 화이트로 브릿지를 넣었습니다. 전 그 대단한 유머를. 죄송합니다. 아버님들 원래 좋아하시는. 근데 진짜 멋있어요. 되게 저런 컬러라면 저도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자연스러운데 되게 노란색 그 컬러는 어떻게 연출하시는 거예요? 노란색은 예. 사고입니다. 네? 염색을. 머리 관리 좀 해보려고 뭐 해보셨다가 이 파마를 했는데 파마. 약을 안 좋은 걸 썼는지 네. 노란 빛깔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현재는 지금 굉장히 멋있다는 것만 하여튼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은경 기자님 네,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도 사실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이슈가 네, 많은데 많아요. 지금이 물론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청문회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오늘 또 저희가 다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 투성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빠른 속도로.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많이 힘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역대급 발언이 나와가지고 네. 특히 나경원 후보가 자신에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청탁을 했다라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폭로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 폭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일단 그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말하고 아차했거든요. 진짜 신중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라는 정도로 말씀드리죠. 사과 받았는데도 이렇게 찜찜한 그 느낌 뭐죠? 근데 이제 그 SNS에도 사과 글을 올리고 뭐 했는데 이제 한동훈 후보 폭로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지금 네, 뭐 네.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성토 대회가 열렸는데 이제 이 문자 논란에 이어서 패스트트랙 사건에 얽힌 이 당 감정선을 잘못 건드렸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 친윤 의원들이든 아니면 하여튼 꼭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한동훈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이 그동안 이제 압도적으로 좀 나가니까 별 말씀 안 하고 있다가 요거는 이제 못 참고 막 얘기를 많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거친 발언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이렇게 참았던 요때 기회다 네. 하고 막 불만들을 그 네. 단톡방에 쏟아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한동훈
지금 후보 네. 그 사과하는 걸 보면서 아차 말하고 나서 아차했다 그러잖아요. 네, 네. 아차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구나. 아. 본인은 늘 이게 약간 무오류. 아. 그래서 지적당하는 거를 아주 극도로 네. 그거에 동의를 못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런 실수를 인정하기도 하는구나. 어. 약간 인간적인 모습도 있네. 너무 아. 검정적해서 아니에요? 약간- 원형적 사고인데 이거. 약간 반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저는 하여튼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네. 야, 이거 전대 이후 상황이 점점 더 녹록치 않은 상황으로 그쵸. 가겠구나.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네. 내우외환 앞으로 이제 당이 네. 내우외환의 상황에 놓일 이 상황을 자꾸 이렇게 만드는 만들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내부적으로 저렇게 되면 이제까지는 원희룡 후보가 아주 집중적으로 거칠게 공격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원희룡 후보하고는 이제 돌아오지 못할 못할 강을 강. 건넌 거 아니냐 건넜죠. 이랬는데 나경원 사실 나경원 후보는 캐릭터 자체가 네. 싸울 때는 또 이렇게 막 싸우더라도 싸울 때도 거친 말은 잘 못해요. 음. 그러고 이제 끝나면 또 이렇게 화합도 할 수 있고 서로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을 수도 있는데 이 나경원 후보까지도 좀 잃어버리는 네. 이런 상황을 스스로가 자초했고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그 의원들이 현역 의원들이 아직 남아 있는 의원들이 있고 네. 또 그분들이 이제 지금 현역 아니더라도 당원들로 다 계시잖아요. 그렇겠죠. 투표권이 있는 네. 거기다 뭐 당직자의 보좌진들 그분들을 다 이렇게 해놨으니 이거 앞으로 전대 끝나고도 그분들 포용하고 수습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대표가 되더라도요. 음. 그리고 거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전대를 보면서 뭔가 꺼리가 나오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호시탐탐 노리는. 아니, 호시탐탐 지금 노리던 중요한 야권. 포인트는 이거를 어. 정말로 공소 취소를 청탁을 했단 말인가? 그럼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 큰 수사를 해야 문제다. 될 문제잖아요. 청탁을 한 나경원 네. 후보도 문제고 네. 뭐 상대인 당시 법무부장 이래가지고 그 야권에서는 이걸 어떻게든지 법적인 이슈로 가져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내우외환이라는 말을 썼는데 앞으로 네. 전대 이후에 네.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네. 참 그 상황을 네. 한동훈 후보의 정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거 돌파해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 것 힘들지 같다.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걱정이 많이 그 됩니다. 네. 호시탐탐 노리는 분 중에 가장 이제 네. 우리 김보엽 대변인 호시탐탐 많이 하고 계시죠 지금? 저희는 이미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죠. 예. 저희 조국혁신당이 네.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고 네. 이미 박은정 의원이 법안을 제출을 해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댓글팀 이게 나와서 네. 법안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구나 아. 그런 고민 중이고요. 네. 민주당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는데 얘기가 잘 돼서 다음 주 중에 법사위에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한동훈 특검법이요? 예, 예. 원안이 어. 상정되나요? 아니면 수정안을 다시 올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원안을 업데이트를 하려면 네. 새로 발의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혹시 법안을 발의를 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러면 병합해서 업데이트된 걸로. 심리해서 아. 하나로 합치는 수정을 방법도 있습니다. 만드는.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네. 한동훈 후보가 누구한테 무엇을 사과하지? 아하.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점을 사과를 하는지 이게 한동훈 후보가 정치 경력이 길지 않잖아요. 짧은 기간 동안 그동안 해온 말 중에 네. 가장 공익에 부합하는 얘기들을 최근에 하고 있다. 그런데 누구한테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건가? 아니면 당원들에게 사과하는 거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만 네. 지금 고개를 숙이는 거죠. 항상 이분이 그 싸움꾼이었잖아요. A로 질문을 하면 A는 답하지 않고 B로 당신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하도 그동안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해오던 게 습관이 돼가지고 네. 나경원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당신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 네. 과거 습관이 튀어나온 거죠. 저는 봤을 때 이번에 전당대회가 아무튼 한동훈 후보의 뭔가 한계를 드러내는 또 전당대회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아차라고 실수라고 사과를 하긴 했지만 본인은 아차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나경원 후보가 처음부터 전당대회에서 계속해서 왜 이재명 대표 구속수사 못했냐,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했냐 이 공격할 때마다 한동훈 후보는 아마 가슴속에서 나경원 후보를 바라보면서 아니 본인 거 이렇게 개인 청탁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맞아라는
불편한 마음을 참고 참다가 예,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을 거다. 하긴 그 질문 여러 번 나왔죠. 예. 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때 나경원 후보 그때는 뭐 의원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청탁 시기나 이런 거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네. 그때 첫 번째 이미지는 이분의 이미지는 나한테 공소취와 청탁하신 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같이 경쟁자로 나와서 계속 본인을 공격하다 보니까 어라? 나도 가지고 있는 거 맞는데 한번 네. 이참에 해야 되겠다라는 뭔가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때 토론회에서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에서의 감정선 건드렸고 이거는 재판을 받는 의원들은 상당한 재판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거는 당사자들한테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의힘 네. 내부에서 한동훈 후보가 정치를 하려면 이분들을 같이 팀플레이 하면서 포괄해서 가야 되는 데 있어서의 네. 리더십에 큰 손상이 날 수 있는 사건이어서 네네. 빨리 수습하자라는 생각을 했고 결국에는 이 정치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하는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한동훈 후보는 너무 머리로 하고 검찰 있다. 출신의 그런 방식으로 장관을 했었고 그러면서 야당을 적으로 만들면서 트타점에 올랐지만 네. 당 내에서의 본인의 입지를 굳히는 데 있어서는 가슴으로 하는 정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그런 후보의 모습의 한계가 여실하게 드러난 거 네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상황은 사실 근데 한동훈 그 지금 후보 말대로 그거 부탁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싶어요. 받으면 큰일 났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당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네. 아니 한동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지금 그 말을 같이 하고 있고 나와 있는 3명의 후보도 공소 취소가 너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대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굳이 우리가 입을 열게 만들다니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예. 청탁을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네. 안 받았잖아요. 안 받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니까 받은- 하면 안 되는 건데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이제 그 받았는데 그걸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수용을 안 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당원들 게시판이나 특히 현역 의원들 단톡방에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네. 네. 그런 상황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안 받은 한동훈 후보가 그게 맞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 부탁을 한 쪽이 저도 약간 헷갈려요, 이제. 잘못된 건데 네. 제 걱정은 이제 당원들의 심정이야. 그게 나경원 후보가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당 네. 원내대표 입장에서 그 공수처법이랑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그걸 반대하는 네,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많은 분들이 관련이 돼 있잖아요. 그렇긴 해도 그러니까 당원들은 한동훈 후보 왜 저러지? 아, 저럴 수가 있어? 아. 우리랑 같은 편이면서 아.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이제 이걸 바라보는 중도층들의 생각은 굉장히 다를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같은 여권은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돼서 그 같은 편인 법무부 장관이라 하더라도 그 네. 법무부 장관한테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인 사건을 갖고 공소취하를 좀 그게 그냥 선처를 요구한 건지 부탁을 한 건지 뭐 그 청탁을 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 있어? 그런 아니, 걸 들어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네. 했던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민심 특히 중도층의 민심과 음. 이 당심과의 이 괴리도 상당히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들어요. 아니 그 저는. 어제도 이제 그 TV 토론 했잖아요. 네. KBS에서 하는 하여튼 어제 참 KBS KBS. 토론은 KBS가 너무 재미없게 좀 하더라. 예, 혹시 어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봤어요. 저도 예. 예. 이렇게까지 재미없게 하면 거의 스타 플레이어들 4명을 두고 예, 너무 잔잔하게 재밌게 지금 하던데. 하여튼 뭐 그건 뭐 다큐멘터리를 별개로 하고 그 네. KBS의 KBS가 포맷이 요즘 그런 그래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사고 안 나게 하고 안전하게 일부러? 하자라는 걸로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여튼 뭐 그건 그런데 예. 그 어제 이제 저 나경원 후보의 이제 이 이야기 터지고 나서 그래서 다른 후보들이 나경원 후보한테 네. 실제로 이거 부탁한 거 맞습니까? 청탁한 거 맞습니까? 이거 난 질문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한동훈 후보한테 왜 부탁 안 들어줬냐고 네. 그런 그런 얘기를 다 분위기예요, 물어보시길래 제가 너무 혼란이 온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원래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나?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가 결국엔 국민의힘이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의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다. 다 같이 침몰하는 건데. 그 어떻게 공영방송 그런
저 공개된 토론회에서 그렇게 예. 막 얘기를 그리고 OX 퀴즈 할 때 OX 퀴즈 아니고 이제 나경원 후보가 다 물어볼 때 네. 다른 분들은 다 공소 취소가 네. 맞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주저하지 않고 예, 그거를 당당하게 이렇게 너무 공영방송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당신과 민심이 괴리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어주면서 네. 아 집권을 하게 되면 법무부 장관 하면 우리 편은 다 취하해주고 남의 편은 무조건 구속시키고 이게 정당한 건가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네. 나경원 후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국민의힘의 진짜 모습인가? 네. 이거에 대한 상당히 비판을 받을 네, 수밖에 그렇죠. 없고 원래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역대 법무부 장관 다 했었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원래 저렇게 하는 건데 나만 모르고 있었나. 이런 나경원 생각이 후보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요. 네. 여당의 법무부 장관이면 이런 식으로 질문합니다. 아, 네, 근데 네, 법무부 네, 네.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죠.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 장관님이 한동훈 후보가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고 음. 말씀하시는데 전 이견이 있습니다. 청탁을 했으면 청탁은 받은 겁니다. 청탁의 내용을 들어주지 않은 거죠. 아, 응하지 청탁은 않았을 뿐. 예, 거절했다 하더라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네. 청탁을 물건을 줬고 물건을 받은 겁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 자리에서 나경원 후보의 청탁을 받은 거죠. 대신 그 청탁의 내용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탁을 받지 않았다라는 건 좀 전 달리 보고요. 그래서 잠깐만요. 두 분이 다 네. 나란히 수사를 받으러 가시면 된다. 아니, 저는 그거는 그렇게 두 생각을 사람을 하고 다 수사에 또 하나 좀 끌어들이기 얘기 위한 마무리하고 과도한 해석이에요. 네. 마무리할게요. 네. 이 청탁을 하고 받고 네. 그들의 문화였던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한테 청탁했던 거는 안 받아들여졌을지 모르지만 나경원 후보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재판이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게 언제 사건이냐면 2019년 사건입니다. 네. 무려 4년이나 지난 사건이 왜 아직도 재판이 안 끝날까? 혹시 이거는 재판부 쪽에 사법부 쪽에 청탁을 한 거 아닌가? 이게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아니요, 불쑥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한 것도 청탁을 받은 거가 되나요? 그냥 전화를 청탁이 받은 있었던 죄밖에 것이죠. 없는데. 네, 청탁이 있었고 그 청탁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그리고 맞지 그게 않을까요? 말은 합리적인 조금 뭐 거죠. 다르긴 하지만 너무- 가방이랑은 좀 다르니까 이거는. 네. 여튼 뭐 지금 이 이슈가 지금 국민의힘 그 당 대표 뽑는 데에서는 가장 큰 또 이슈가 돼갖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저는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네. 게 제가 아까 모두의 그 말씀드린 거랑 맥을 같이 하는데 이게 네. 당원, 그러니까 후보들 입장에서는 공소 취소하는 게 맞다고 다 어제 후보들이 TV 토론 답을 했잖아요. 다른 네, 후보들이.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되게 의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당심 민심 간의 괴리. 그런데 후보들도 그게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지금 당원들이기 때문에 8대 2로 했지만 20%의 부분도 순수한 민심이 아니에요. 굉장히 당심에 가까운 이렇게 민심이기 때문에 일단 되고 보는 게 중요하니까 취하하는 게 맞다 그러면서 주로 이제 당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그 국민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게 되는 이 상황이 저로서는 참 못내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를 뽑은들 그 대표가 지지층 말고 중도층의 민심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저는 계속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누가 그래서 된들 전당대회 누가 룰 된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 메시지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요 청탁 이슈가 제일 크게 된 거죠. 뭐 추후에도 이게 큰 이슈로 남을 것 그렇죠. 같고요. 댓글팀 이거는 댓글팀도 큰 이슈인데 이거 가기 전에 하나만 얘기 네. 드리면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네. 이제 청탁을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이제 권익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조항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나중에 이제 문제를 삼는다고 하면 아.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아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차. 아차. 그래서 나도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나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는 얘기하면. 아차 이런 건가요? 그거 봐요.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받은 사실 청탁이 자체를 있었다. 내가 거절했더라도 네. 거절한 사실 이런 자체를 청탁이 있었고 권익위에 얘기를 해야 나는 되는군요. 그걸 거절했더라도 네, 권익위에 청탁이 있었다. 신고를 해야죠. 전 의무 사항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거는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넉넉하게 앞서 가기 때문에 네. 웬만한 지적이나 비판은 그냥 꾹 참고 받아들이는 여유, 그다음에 전대 이후도 생각을 해가면서 다른 후보들이랑 주고받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직 정치 경험이 짧다 보니까 그 정도의 품이나 품이 넉넉하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저는 이게 참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대 이후가 더 골치가 아파질 것 그 같아요. 정치 경험이 길어지면 품이 넓어질까요? 아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품은 더 넓어질 수도 있고 계속 좁을 수도 있고 제가 그 정치할 때 중진 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초재선까지는 똑똑하다라는 말이 그 평이 굉장히 칭찬일 수 있으나 3선 4선이 돼도 똑똑하다는 말만 들으면 그거는 칭찬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해야 된다. 아, 그 사람 참 사람 됐다. 품이 넓다. 포용력이 있다. 이런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만 뭐 이게 중요한 자리 대권까지 당 대표나 대권까지 도전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클 수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당시에는 몰랐는데 네. 지금 와서 보면 그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동훈 후보가 그 대표 도전 하냐 마냐 했을 때 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정치를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국회의원부터 도전해서 주민들과 호흡하고 좀 부대끼고 쌓아나가라. 예, 실패도 해보고 또 바깥에서 당분간은 그 여의도를 좀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다 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축적돼야 품이 넓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늘 그래서 정치도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늘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면서 네네. 경험을 쌓아서 노하우가 축적돼야 더 큰 자리에 도전이 가능할 네네네. 거다. 그런데 너무 일찍부터 이래가지고 지금 전대 그게 내부 후유증으로 고발자예요, 지금 거의. 들어. 근데 뭐 세상에 진리인데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누구나 비슷한 실수를 하게 되는 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소년급제는 젊은 별로 좋지는 아니, 않아요. 소년급제 나이는 아니지 않나요? 아, 그렇죠. 72년생은 그럴 텐데 이제 더 아마. 이상은 뭐 소년급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너무 그 전에 검사로서의 오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 극복하는데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오늘 자, 조국 의원이 네. 그 네. 여의도 일대 개인 명의의 네.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누가요? 조국 사과를 의원 털어 조국, 개인 네. 명의로 예. 현수막을 걸었다. 사죄를 던 건 아니고 정치 자금을 썼겠죠. 네. 국정농단 자백 국민의힘 화이팅.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어제 조국 의원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만약 이 상황을 네. 조국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 의원 누가 와서 내 사건 빼달라고 청탁을 했다. 혹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댓글팀을 운영을 하면서 여당 민주당의 당무에 개입하고 총선 정치에 개입을 했다. 과연 검찰이나 경찰이 가만히 있었겠느냐 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무척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그뭐 일어나지 않은 일을 뭐 그렇게 아니 했다면 예. 근데 그 저 플랜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대변인님이랑 상의한 거죠? 안 했습니다. 아, 그것도 안 도대체가 하죠. 예. 대변인님과 상의를 하지 네, 안 않는 합니다. 아니, 지금은 후보 자격의 개인 의원이기 때문에 대표가 그러네요. 아니기 네네. 때문에 아직. 자, 그리고 지금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까? 오늘부터. 오늘부터? 네, 저한테도 문자가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디 바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는 하라고. 거예요? 예, 예, 하셨어요? 안 했어요. 뭘 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하고 싶지가 않은 오늘도 거예요? 토론회가 있잖아요. 끝까지 다 오늘도 보겠다. 있어요. 네. 예. 예. 끝까지 다 보고 그건 이제 투표하겠다. 보나마나인데 제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결정이 안 되셨고. 네, 네, 네. 네. 자, 하여튼 뭐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범죄 집단의 자백쇼다 뭐 이러면서 당 차원의 고발 조치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야당에서도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온 이야기 차곡차곡 다 정리하고 계신 거죠? 그럼요. 정리 네. 다 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특검해야 될 사안들이 꽤 많아요. 이 중에는 혹시 뭐가 제일 큰 건 이건 걸면 무조건이다. 니네 끝났다. 이게 뭐예요? 아, 여기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온 거예요. 네, 나온 말 중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우선 댓글 부대랑 댓글. 댓글 부대는 꼭 그 규명이 돼야 되는 아, 거죠.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김 여사께서도 있었던 것 같고 한동훈 아. 후보도 있었던 것 같고 네. 또 이준석 전 대표의 말 들어보면 네. 대선 때도 댓글 부대가 작동을 했던 것 같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투명한 조사가 댓글 필요하고 좀 아니 요거- 선거 때 댓글팀 가동하는 거는 하잖아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법무부 장관은 공무원이잖아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랬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총선 대선 때야 다들 뭐 그 댓글팀과 여론 조성팀이 어디까지 과도하게 위법하게 그러니까 이제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매크로를 따져봐야 돌렸거나 되는데, 아니면 어떤 네, 비용으로 따져봐야 어떤 될 사람들이 일이지. 했느냐. 당연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문자 공개된 문자를 보면
뭐 블라블라 얘기한 뒤에 앞으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거는 최근까지 했다는 뭔가 했다는 얘기를 실토한 거 아닙니까? 뭐 그건 한번 뭐 자꾸 과도하게 가시네. 원래 과도하게 하시고 또 아니라고 또 하시고 해야 되니까. 네. 조국 아니, 혁신당이라는 적어도 예. 법사위보다는 더 싸워야 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네. 아까 조국 의원 그 현수막도요. 네. 아 조금 더 네. 뭐라 그럴까. 그냥 좀 고급지게 네. 국정농단 뭐 하고 끝에 네. 국민의힘 각성하라 이렇게 가지고 국민의힘 화이팅 좀 쪼잔. 아직 초선이라 그렇습니다. 아니 초선이라 장관님 그래. 바랄 걸 바라셔야죠. 지금 22대에서 조국 혁신당의 존재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자 그래서 그 정도밖에 기대 안 하신다. 아니 민주당보다 조금 더 한 발 나아가는 더 나아가주시는 예, 거. 그런 역할인데 네. 지금.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건 이제 댓글 댓글. 팀 운영. 그래서 여론 조성을 어떻게 혹시 부당한 방법으로 혹은 뭐 부당한 돈을 써서 뭐 부당한 혹은 뭐 공무원을 이용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신다는 예, 거고. 그렇죠. 양문석 의원실에서 분석했잖아요. 네네. 그게 정말 제대로 된 분석인지도 제대로 한번 음. 검증을 받아봐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거 다음에는 이제 또 어디 청탁 이런 거. 그다음에 예, 이렇게 나오는 청탁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칙에 준하는 그런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면에서는 뭐 틀리지 않고요. 그리고 네. 조국 전 장관의 발언은 진짜 공감이 돼요. 사실 민주당이나 아니면 우리 진짜 이렇게 검찰 탄압을 받았던 당사자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에서 그런 사람이라면 와 우리가 했으면은 정말 사단 났을 텐데라는 생각들이 공감대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근데 특검은 워낙 저희가 최상병 일주기도 됐고 네. 우선순위가 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따박따박 할 것이다.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따박따박. 따박따박 하다 보면 근데 앞으로 맨날 한- 특검만 한 해. 1년은 1년 12달. 왜냐하면 이제 또 대통령은 아마도 우리가 예상컨대는 또 거부권을 행사를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또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한동훈 그것도- 특검법은 설마 대통령이 설마 그냥 막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국민의힘 아니, 의원들도 이탈표가 지금 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탈표가 최상병 특검법 이탈표보다 더 많이 나올. 아니 압도적으로 막 넘어갈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거는 진짜 모를 일이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부터가 어떤 입장을 표명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그렇죠. 예, 관심사가 단체 될 수 있죠. 대화방에서 한동훈 후보를 비판했던 의원들은 적어도 찬성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게 그 윤 대통령이 차마 이것만 거부권 행사 안 하면 좀 모양이 그러니 네. 이거마저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 투표를 국회에서 다시 할 때 그때는 무기명 투표입니다. 드러나지 않고 네. 충분히 찬성 의사를 밝힐 수 있으니까 근데 예. 그 조국 혁신당에서 이 공수처가 아니라 이거 기소 취소하는 거 넣으시면요 지금 관련된 재판받고 있는 의원님들은 찬성하지 못할 것 찬성하기 같은데요. 쉽지 않겠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되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 단톡방에 계신 현역 의원님들 선당우사 하시겠죠. 자기 선당우사는 개인의 찬성이에요, 문제는 반대예요, 그런데 그러면? 당 차원에서 네. 특검 만약에 당론 반대 이러면 뭐 또 같이 모르죠. 반대를 해주실 수 있다. 모르겠어요. 참 하여튼 복잡하게 돌아가는 네. 국민의힘 이제 언제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죠? 23일 다음 주 화요일에 결과.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네. 결과가 나오고요. 조국 혁신당이 예. 내일 어제부터 투표에 들어갔고요. 네. 내일 전국 당원 대회 네. 오후 2시 수원 컨벤션 센터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결론이 이제 나는 거죠? 예, 오후 3시에 투표 종료되고 네. 그때 발표가 될 겁니다. 수석 최고위원 누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면 불공정 행위가 됩니다. 음. 세 분 후보가 나오셨는데 네. 저 지금 투표 중이면 또 예, 투표 중입니다. 근데 압도적인 1인이 있나요? 아니요, 그걸 제가 알면 그건 부정선거죠. 사전 조사 이런 거 여론조사 아니요,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고 언론에서도 안 해주나요? 국회의원님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선민 의원과 네.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네. 황명필 울산시당 위원장 정도상 전북도당 위원장 이렇게 세 분이 경합 중이고요. 원래 저희가 굉장히 그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 속에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 열릴 뻔했는데 국민의힘 열릴 뻔했는데. 전당대회가 너무 뜨거워서 아깝습니다. 예. 거기에 밀리고 있는 것 지금 같습니다. 전당대가 네. 다 태워버렸어요. 지금 민주당은 어제 그 토론했는데 정말 시청률이 안 나왔어요. 그 민주당 토론에 당대표 후보 토론을 아, 했는데 CBS 아직 토론은 아침에 네, 시기가 좀 남기도 했지만 네. 너무 잔잔한 거예요. 그 전날에 비하면. 그래도 김두관 의원님이 또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민감한 질문하고 그래고 좀 관심 기사가 조금 나긴 했죠. 예. 네, 그러나 국민의힘 흥행을 당대표에 위해 최선을 비해서는 다했다 김두관 후보. 예,
조금 관심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거는 네. 어쩔 수 그래요. 없이. 네. 뭐 막장 드라마한테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 지금 청문회 얘기는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청문회 관련해서 지금 전현희 의원이 뭐 얼굴에 좀 부상을 입은 걸로 어머. 좀 보이죠. 네, 그 법사위 그래서 입장하는 과정에서 아마 네. 몸싸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들어오다가 누군가에게 이제 얼굴을 좀 네. 뭐 아마 긁히거나 부딪히거나 그런 것 한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진화법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청래 위원장이 형사 고발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얼굴에 부상 그리고 뭐 허리 쪽도 지금 멍이 좀 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마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또 법적으로 또 그렇게 되죠. 그 회의장 국회에서- 안에서 네.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과정이었던 외부인들이 것 같아요. 들어와 있는 상황은 그건 아닌 아닌 거죠. 거고요. 네. 어떻게든 국회에서 저 사법기관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수사기관 국민들이나 좋아합니다. 어디보다도 국회에서 맨 고소고발하니까 참 보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자, 우리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네, 최상병 1주기. 아, 오늘입니다. 오늘 네. 순직 1주기인데요. 하루 앞둔 어제 해병대가 최상병 묘역에서 추모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해병대 관계자는 사고 당시 지휘관이자 전 1사단장의 자격으로 공식 참석을 했다. 김규환 사령관도 같이 왔고요. 당초 참석 제안을 하지 않았는데 임 전 사단장이 먼저 참석 의사를 밝혀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임성근 사단장의 이 참석에 대해서 썩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신 것 같긴 한데 지금 만약에 이런 참배를 할 생각이라면 훨씬 더 그 사건의 진실에 대해서 본인이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진정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김보엽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전 참 이분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불출석한다는 거죠. 이분이 아까 나왔던 것 같은데 잠깐 나오셨나요?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경북 경찰청에 기소가 됐던 자기 부하 2명의 탄원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네. 죄를 묻지 말아달라. 군인은 뭐 죽을 준비가 돼 있는 뭐 이거 논란이 됐던 탄원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죄를 묻지 말아달라라기보다는 그 탄원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저는 잘못이 없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데 저자들이 오인을 하여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이름은 탄원서인데 실제 내용은 고발장입니다. 저 둘이 문제다. 그 탄원서를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은 군인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병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려면 저는 그 순직해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가 난 그 특검법을 묘역 앞에 바치고 왜 최병이 순직에 이르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책임 있는 지휘관이 누구인지 밝히려는데 수사를 방해한 자는 누구인지 이걸 밝힐 수 있는 특검법을 가지고 가서 참배를 해야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있잖아요. 임 사단장이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이 않았다. 사건이 일어나지도 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날 1년 전 그날. 네네. 예. 그래서 아버님 그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여튼 누구보다 더 분노하시는 분이 또 우리 진실 아니 그 전 저는 또 장관님이시기 더 때문에. 안타까운 거는요. 네네. 애초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군 수사단에서 수사해서 경북 경찰청으로 이첩하게 그냥 내버려 뒀으면 네. 그 용산이나 이런 데서 관여 안 하고 내버려 뒀으면 이 사건은 그냥 사단장 옷 벗기든 무슨 직위 해제하든 그걸로 과거 그런 일 사고 나면 했었던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처리했더라면 네.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용산이나 이 집권 내부에서 이걸 네. 스스로 계속 이런 스스로의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이 상황이 몹시 계속 안타까운 거죠. 네. 민주당에서는 뭐 당연히 지금 이 최혜병 관련해서는 특검으로 지금 빨리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네.
특검 거부가 행사됐으니까 재의결 해야 되긴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는 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이 추이를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아, 그 당 대표에 따라서 대응이 좀 달라집니까? 결국에는 특검은 수용이 되고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 정말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 그랬을 때 이 특검에 대해서 뭔가 합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네네네. 어디까지 그러면 실현 가능할 것이냐. 아,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분이 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태원 특별법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너무 많이 빠지긴 했지만 합의로 네. 통과되면서 이제 뭔가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런 최혜병도 아마 국민의힘은 민심에 벗어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보니까 법사위에 김규현 그 공익 신고자도 나왔고,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정섭 장관과 그다음에 임성근 사단장도 나왔어요. 네. 나왔군요.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나와서 제가 확인을 지금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법사위에서는 이 규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음. 공익 제보자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 와중에 JTBC가 또 열심히 네, 또 6시 다수와 50분 취재를 입니다. 예. 계속하면서 끌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국회에서 규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못한다면 그거는 책임 반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애초에 냈던 법안, 22대 국회 들어서 냈던 법안 있잖아요. 그 법안을 놓고 좀 그 여당에 동조하는 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너무 자신이 애초에 냈던 법안을 100% 관철한다 이런 생각은 좀 접으시고 이거를 어떻게든 성사시킨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좀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 특검 입장에서 추천 권한 네.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자, 예. 언론에 뭐 그 보도하는 거 네, 이런 브리핑하는 것도 거. 그 뭐 언론에 보도 되든 안 되든 수사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언론 브리핑 문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에 참여했을 때부터 있었던 조항이고 그 브리핑이 왜 있냐면 특검이라고 늘 완벽하지는 않다. 국민들에게 늘 보고를 드리고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문제 의식이어서 그거를 일부러 막 알려서 공격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장관님이 용산 대통령실이 스스로 문제를 키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00% 공감을 하면서 스스로 제 무덤을 팠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만 처리를 했으면 조용히 묻혔을 뻔했는데 이걸 쭉 수사하는 과정에 결국 이종호라는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은 한 분도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왜 임성근을 지키려고 했는지가 대체로 다 그려집니다. 임성근은 1사단장이 아니라 해병대 사령관을 시켰어야 되고 해병대 사령관이 별 셋인데 별 넷으로 승격시키려고 이들은 준비를 했었고 또 이종호 씨가 개입한 사건 최근에 경찰건이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마약 수사 무마하는데도 자기네들이 관리하는 경찰이 관여했는데 징계 못하게 하고 그게 딱 이쪽에 박정훈 대령 건 경찰의 마약 수사건 쌍둥이처럼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한 게 결국은 임성근 지키려다가 이게 하나씩 다 드러났고 결국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판 꼴이 됐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그 이종호 씨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그 관련된 뭐 통화 내역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림은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호라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뭐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구명 로비도 했고,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도이치모터스와의 연관을 통해서 또 삼부토건의 이런 그 주가 폭등 같은 것도 아마 꾸몄고 뭐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렇죠. 이제 삼부토건 얘기까지 결국 나와 버렸는데 네네. 저희가 제보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이 이종호 씨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가가 있습니다. 머지않아 저는 이 언론 쪽에서 공개를 할 거라고 보는데 이종호 씨를 부른 호칭이 예,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씨를 어떤 호칭으로 부르는가. 이름의 씨가 아니고 다른 것인 그러니까 모양이죠? 그 호칭을 보면 이 두 분 사이의 관계가? 친밀도가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짐작하고 남으실 거다. 두 글자입니까? 아니 그냥 전원이에요.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녹음 파일이 있고 아. 그게 머지않아
공개될 녹음 파일에 거다. 그 단어가 등장한다. 그렇습니다. 아. 예. 근데 그 녹음 파일이라는 건 두 분의 통화 내용일 텐데 그럼 이종호 씨나 김건희 여사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내놓은 걸 거 아니에요? 꼭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예, 뭐 두 분의 통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 직접 통화할 수도 있고 예, 다른 사람한테 예. 이 사람을 아. 이야기할 때 지칭하- 이 지칭하는 대표 이렇게 아, 얘기 안 네네네. 하고 제가 나한테 아직 지칭할 수도 있다. 들어보지는 못해서 그래요? 예, 아. 두 글자인지 네 글자인지도 아, 이 제- 대표라고 했겠죠. 예. 제가 아무튼 지난주에 말 잘못해서 얼마나 제가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랬는데. 두 분의 관계가 하여튼 결혼 전까지는 연락을 많이 했는데 네. 예, 그거는 이종호 씨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주장이죠. 네. 삼부토건 말씀하셨는데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 참여한다 뭐 이러면서 주가가 5배 네, 넘게 네, 네, 뛰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날짜가 차곡차곡 겹칩니다. 그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삼부 주목 뭐 이런 5월 식의 14일 편이 있고 5월 전이죠. 14일이고 네. 5월 16일에 김건희 네. 여사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카 네, 부인을 만나죠. 네.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를 윤 대통령이 네. 그 수혜 중에 네. 가죠. 네.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3부는 결국 주식이 5배 이상 뛰고 이 단톡방에서 3부 주목 카라란 그 표현은 뭡니까? 체크해라 뭐 예, 이런 거.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돈 태울 사람은 태우세요. 이번 기회에 돈 많이 버세요. 이런 게 과로 속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 예 혹시 뭐 아니 더- 우리 장관님 표정이 근신과 걱정이 가득해서 네. 예 하나씩 하나씩 지금 양파처럼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JTBC 씨가 자꾸 특정을 하는 걸로 봐서 몇 년 전 아 주마등처럼 기억이 과거의 기억이 저기 소환이 되고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유럽 순방 중에 우크라를 원래 예정에 없는데 시간을 빼서 그 국내에서는 수해 피해가 막 나는 상황이었고 그때 갔을 때 그게 그런 건가 지금 갑자기 걱정이 확 몰려. 김건희 여사가 또 맞아요. 우크라이나 그 국기로 된 옷 옷도, 드레스 예. 입고 아, 나타나시고 아, 그러면서 또 그랬었군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왜 이준석 대표가 맞아요. 저 대선 끝난 직후인가요? 지선 예. 끝난 직후에 우크라이나의 당 대표 자격으로 갔잖아요. 아, 네, 네네네. 그 무렵에 그 용산에서 뭐 상당한 비난을 했죠. 조금 안 좋게 반응을 했고 또 정진석 당시 비대위원장이 아니죠. 뭐 정진석 당시 의원이 뭐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 자기 정치한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을 때 좀 그때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지만 그래도 우크라이나는 네. 간 김에 가셔야 되는데 그때 이준석 대표한테 해놓은 뭐도 있고 그래서 공식 스케줄에는 안 넣어놨지만 간 김에 갔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막 이거랑 연결되고 이럴까? 만약에 그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갑자기 확 몰려오네요. 그래서 특검을 아니길 해야 된다는 바랍니다. 거죠. 특검으로 아, 밝힐 수 있는 거고요. 이게 특검으로 국회 내에서는 수사권 조사권 없어서요. 아니 그러면 아무리 특검법 해봤자- 그거를 예. 자꾸 고쳐야 되나? 아니 지금 예. 최혜병 특검법에 네, 이 네. 임성근의 이 단톡방에 이종호 대표 건까지 다 지금 같이 그렇죠. 들어가 있나? 그건 아닌 아니, 거죠. 도이치 최혜병 특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스콥이 점점 넓어질 지금 수밖에 없는. 지금 내놓은 법안은 지금 거기까지는 법안은 안 간 아니고. 거죠. 지금 뭐 02800에 7070 네, 이거 빨리 하나 다뤄볼까요? 예, 그거 좀 한번 가보시죠. 이게 VIP 경로설 있었다는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하기 직전에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800-7070에 이 통화 기록이 이제 군사법원을 통해서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 통화한 사람들의 이름 그 당일에만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통화 7건이 앞뒤로 한 열흘 정도를 봤는데 네. 총 열흘 정도를 봤는데 그때 다 없었고 31일에 몰려 있었다 통화가. 오전 10시 21분 제일 먼저 받은 사람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비서관입니다. 3번 연속으로 전화를 했고 11시 9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그다음에 11시 43분에는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네. 11시 53분에는 다른 군 관계자, 그리고 54분에 이종섭 장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하루 계속 몰려 있었고 이게 7월 31일 아. 네, 입니다. 그러니까 안보실장, 법률비서관, 국방부 장관 등등에게 쭈르르르륵 전화를 할 수 있었던 사람 그는 누구인가가 아. 이제 대충 좁혀지는 것이고 네. 여기서 이제 그 박홍근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을 올렸는데 예.
제목 원희룡은 알고 있다예요. 왜냐면 이 원희룡 그 장관 아, 비서관한테 제일 세 번 먼저 얘기가 3번 연속 전화를 했다는 거 있었으니까. 아니에요. 근데 비서관한테 전화를 했다는 건 아마 장관과 통화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겠나라고 추측을 해보고 거기다 기사가 하나 떴는데 그날 그 대통령이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서 지시했다는 기사가 또 그 날짜로 있습니다. 뭘 지시했었죠? 그때? 조선일보 기사였는데요. 네. 그때 잠깐만요. 양평고속도로인가요? 아, 그 무슨 아니 수행가 수해 피해 무슨 뭐 아파트 그거에서, 지하 예. 주차장이 그때 피해 침수되고 뭐 이래서. 그 모자가 못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그래서 특별하게 잘 챙기라는 지시를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했다. 이제 그때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하고 전화에는 이 사건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 이 같아요. 사건과는 관계가 원희룡 없는데 그 장관. 전화를 누가 했느냐를 한번 이제 추측은 해볼 수 있다는 취지였어요. 그 네, 박봉근 네, 네. 의원의 주장은. 근데 7070 이 발신을 보면 국토부 장관 쪽, 그다음에 국가안보실 쪽,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그다음에 군, 또 국방부 장관 이렇게 이제 광범위하게 어디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네. 그래도 꽤 높은 위치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어느 특정 뭐 비서관이다 뭐 이렇게 되면 그 해당 분야에 관계 있는 수석이나 분들한테만 주로 이제 전화를 하실 테니까 네. 거의 뭐 카테고리 없이 전화를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 7070은. 네. 그러면 누구죠? 퀴즈입니다. VIP라고 의심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저는 아닙니다. 퀴즈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한번. 아니 이거는 의심이 아니라 저는 딱 2명밖에 떠오르지 않는데. 2명이요? 예. 아, 2명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여사죠. 아, 지금의 논의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 VIP냐 아니냐가 아니라 네. V1이었을까 V2였을까 V1이냐, 지금 2냐. 807070 V0 아 예. 아, 뭐 V0냐, 그거는 뭐 V1이냐. 판단에 예. 따라 바뀝니다. 자, 그 중에 더 무게를 두고 계신 분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알 수가 없는데요. 없고요. 처음에 이 번호가 설마 여사께서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내역을 보면 여사는 아닐 가능성이 높아 그래. 보여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원희룡 장관 전화를 받았다는 게 대통령 전화였고 그러니까 아마 가능성 대통령일 가능성이 예. 제일 높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측을 처음에 이 번호가 나왔을 하고 때 있는 거죠. 예. 경호처라서 경호처장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봤는데 용산 대통령실의 시스템은 모르겠지만 과거 청와대 시절에는 대통령 부부가 지내는 관저의 전화마저도 개통은 경호처 관리여서 경호처 번호로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호가 대체로 그 전화를 발신하기만 하고 그 번호로 누가 건 건 기록이 없잖아요. 네. 여러 국토부 장관, 뭐 국가안보실, 주진우 국방부 장관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일 가능성이 우선 크고 네. 그리고 이 전화가 5층에 있었고 그 5층에 집무 공간을 두고 있었던 분이 김건희 여사라니까 이 중에 한두 통 정도는 김건희 여사가 걸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의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의심합니다. 예. 예. 이날이 7월 31일인 거잖아요. 예. 7월 30일 날 이제 오전에 대통령실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오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부실 공사에 대해서 전수 조사하고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 뭐 이런 대책 회의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설적인 회의를 했었던 거고. 근데 지금 그 번호로 전화 왔을 시간이 10시 21분, 30분, 49분. 세 번의 국토부 장관 비서관과 통화를 한 다음에 네. 이제 대통령실에서 10시 59분 바로 직후에 이 브리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대통령이 안전조치 만전기하라 하고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이 대통령실에서 이 수석 비서관 회의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을 가지고서는 곧바로 이행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 이 여기 회의에 누가 주재를 했으며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직접적으로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누가 간접적으로 통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건 개연성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다 이거는. 예. 네.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요. 자, 통화 내역 또 공개된 사람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임성근 사단장 통화 내역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기도 이제 멋쟁 해병 단톡방 멤버들이랑 실제로 통화가 있었느냐, 그 7월 30일 앞 뒤로 있었느냐가 네. 이제 핵심이었는데 7월 28일에서 8월 9일 사이에 주고받은 전화와 문자 내역을 본 결과 이 여기 있는 해병 단톡방 멤버들과의 통화나 문자 내용은 없었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아직 있다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경호처 출신인 송 씨가 네. 이제 임성근 사단장한테 사의 표명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보냈다는 위로 문자는 카카오톡으로 보낸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발견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내역에는. 그 멋쟁이 해병 단톡방에도 임성근 위원장, 임성근 사단장은 사단장은 없습니다. 아예 네네. 초대가 안 된 그렇죠. 상황인 예, 거죠. 거기 멤버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통화 내역이 없으니까 그럼 사실 그 이종호 씨가 했던 얘기가 좀 혼자 블러핑한 거다. 혼자 그냥 뻥카 친 거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야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통신 수단이라는 게 다양한데 이거 없다고 그 로비 안 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전화기를 다른 전화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럴 수도 있고. 예. 네. 왜냐하면 그 단톡방에 있던 분 어떤 분이 경기도 주변에 해병대 골프장 이용하게 해달라 해주고 실제로 이용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통화 내용에 그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적으로 쓰는 다른 전화가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뭐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것이다. 예. 네. 이거 혹시 장관님 좀 오늘 좀 많이 피곤하세요? 마음의 고- 근심이 네, 무거우셔요. 한번 지금. 여쭤볼까요? 굉장히 곤혹스럽죠. 체코 2주 24조 요 얘기나 좀 할까요 그러면? 아, 그건 뭐 어제 많이 하셨으니까 네. 예, 됐고요. 네, 됐고요. 아니 저는 그 임성근 전 어떻게 사단장이 도와드릴 수 있지? 그 이후에 이런 지금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거에 대비해서 막 자기가 전화기도 다른 걸 쓰고 뭐 네. 그 단톡방에도 안 들어가고 뭐 전화나 연락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원래 관계가 그 정도였으니까 아, 그랬지 않았을까. 지금 사건이 이렇게 나고 보니까 막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꿰맞추고 저렇게 꿰맞추면 온갖 종류의 의심을 할 수가 있지만 과연 그 몇 달 전 뭐 1년 전쯤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어떻게 알고 뭐 미리 막 단도리를 하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통 사단장 정도 되면 이제 군대에서 공식 폰이 나오지 않나요? 뭐 저는 뭐 업무폰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왜냐하면 네, 저도 있겠죠. 이제 그 의원 당시에 뭐 질병관리청장 아니면 뭐 식약처장 복지부 이런 분들 번호로 다시 하면은 그분들 다 끝났고 이제는 사라진 번호 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다른 걸로 전용하거나 그래서 부처에서 다른 걸로 공식폰을 사용을 하는데 고위공직자들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네. 업무폰으로는 공적인 일을 하고요. 또 사적으로 개인폰. 카톡방을 만들거나 뭐 그런 것들은 개인폰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은 좀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이종호 씨의 그 로비스트의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저분을 지금 로비를 해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전화해서 하거나 아니면 문자로 했을까 아니면 텔레그램이나 카톡으로 조금은 그래도 기록이 덜 남거나 삭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부분을 상대방의 했을까. 입장을 고려해서 예, 그랬을 때는 SNS를 활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기록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네. 없다라고 아직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뭐 그래서 적어도 이제 통화 정도는 없는 걸로 지금 네, 현재는 파악이 좀 되고 있는 지금 거- 청문회 예. 이야기 하나만 전해드리면 청문회 또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에서 지금 이제 임성근 사단장의 예. 휴대전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공수처에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네. 그거를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다.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는 거죠. 비밀번호를요? 네. 비밀번호가 너무 길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기억이 아이폰 아닌데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지금 새 폰을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임성근- 본인도 못 열어보는 거예요? 옛날 거니까 이제 아, 지금은 아. 자기 새 전화를 쓰고 있고 압수수색 당한 전화의 비밀번호는 기억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 좀 아직도 그래요? 규명할 게 많이 남아 있는 아니,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뭐 물론 이제 예. 우리가 뭐 섣불리 뭐 판단하는 건 좀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본인 쓰던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싫다면 차라리 저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기억 그거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는 좀 너무 근데 기억은 안 날 수 있는데요. 한번 풀어봐면 손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푸세요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와, 그건 조금 궁색해 보인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 뜬금없이 헬기송 이슈가 있습니까? 네,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지난 1월에 이제 피습당했잖아요. 그때 네.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서 이제 음.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갔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천준호 의원에게 조사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게 갑자기요? 무슨 상황이냐면 예. 이게 그 당시에 헬기 이용했을 당시에 권익위에 공직자 행령강동 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갔는데 예. 그 지금까지 이제 별다른 이제 움직임이 없다가 네. 최근에 이제 그저께였나 뭐 천준호 의원한테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조사를 받아라 이렇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천준호 의원은
이게 이제 국회의원은 권익위 관할 윤리강령 조사 대상이 아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송 과정엔 어떤 법적 문제도 없었다. 그러나 권익위가 이제 김건희 여사 그 명품백 사건을 조사를 이렇게 털어주면서 이것조차 내가 안 나간다고 하면 또 너네도 조사에 안 나왔잖아라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나는 나가서 조사를 받겠다. 이게 이제 오늘 입장이었어요. 근데 권익위가 이거는 뜬금없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신고가 접수된 그렇죠. 신고 90일 안에 근거로 이제 바탕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조사를 되는. 하는 네, 건데 네. 좀 시기는 조금 뜬금없어 보이긴 해요. 조사 자체는 뜬금없는 건 아니고. 뜬금없죠. 저는 그 권익위가 갑자기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당한 걸 보면서 우리도 있었지. 저거다. 저거다. 맞다. 다시 떠오르는 거 아닌가. 여기 권익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기이고요. 네.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선 후보 시절의 캠프 출신 검사 후배입니다. 그래도 해도 이건 너무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 당했을 때 미국에서 앰뷸런스 어떤 게 특혜니 뭐 어느 병원에 가서 어디서 무슨 치료를 받았느니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정쟁을 벌이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네. 한 목소리로 테러를 규탄을 하고 쾌유를 빌고 그랬는데 제 기억에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 당시 피습당한 지 아마 다음 날부터 뭐 지역 의료를 어떻게 하니 헬기에 특혜가 있니 없니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 공방이 먼저 벌어지고 언론이 이를 증폭하고 그러면 다음 날 또 그걸 받아서 더 증폭시키고 네. 좀 그런 모습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냥 헬기 안 타고 응급차 타고 부산대 병원으로 가서 치료 받았으면 그런 이후에 일도 다 없었을 거예요. 그때 한 목소리로 테러 규탄하고 그런 건 다 했었어요. 그거는 이재명 대표 쪽에 자초한 네. 부분이 있다. 그거는 이제 조금 특혜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아마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에 저기 트럼프 대통령은 막 헬기 타고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음, 그냥 그 네. 비행기로 차 타고 이동하고 가고. 뭐 이렇게 네. 했죠. 의연하게. 의연하게 했는데 부상 정도가 다르잖아요. 이거는 신 의원님이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로 스치듯 지나가서 피가 묻은 정도와 실제로 우리 정맥에서 잘못하면 정말 몇 미터 더 갔으면 경동맥으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정말 자상 아니었습니까? 칼도 되게 보셨잖아요. 엄청 흉측하게 생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상상하기로는 그 당시에는 모두 다 깜짝 놀랐고 네. 모두 다 경황이 없어서 정말 이러다가 우리 당대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다고 한 것이 뭐 헬기도 이송을 하고 서울대도 연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급박했으면 헬기를 탈 게 아니라 바로 그 처음에는 부산 응급의료센터에 굉장히 훌륭한 예. 오히려 서울대 권역의료센터보다도 훨씬 질적으로 우수한 부산대 의료센터에 계셨어야지. 그래서 제가 시간이 지체되는 헬기를 탈 게 예, 아니고. 부산대 권역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사실은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부산대 권역센터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 있는 그때 응급 선생님들 네. 워낙에 언론에 관심도 많이 받고 네, 스트레스 네.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조용히 가서 그때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본인들이 그 전화하는 거 억울해했다는 거예요. 동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원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동의를 안 그쵸. 해주겠어요?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보호자가 우리 더 큰 병원으로 그런 간다 그랬을 거예요. 때는 부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보호자의 의견이었는지 아니면 당사자의 의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의료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 환자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있고 의학적으로도 헬기 이송이나 앰뷸런스 이송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돼서 이송을 동의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네. 제가 복지부에 있을 때 그 석혜균 선장 네, 사건 네, 네, 있고 네. 나서 그 소말리아 이국종 그러면. 교수랑 네, 해가지고 권역별 그 외상센터 만들고 아. 그런 일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부산대 그 아. 응급센터가 얼마나 그 잘돼 질적으로 있는지. 우수한지 서울대는 오히려 부산 몇 년 동안 문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열고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 말씀이 맞고요. 예, 부산대 권역이 그런 자상 환자를 매우 잘 잘 봅니다. 봐요. 근데 그래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을 그걸 잘 모르고 있는 모르니까. 상황에서 그럴 수 있죠. 서울대에 대한 브랜드를 크게 느낀 걸 수 있는데 아. 그런 면에서 되게 안타깝고 제가 현장에 있었으면 그런 것들 조금 더 잘 그때 조율했을 아마 텐데 가족들이 네, 거기에서 가족들이 수술을 요구했다고 하면 했어요. 간병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가까운 곳으로 예. 모셔온 거 아닌가요? 예, 왜냐하면 1월 2일이었기 때문에 총선 앞두고 있고 사실은 당의 선
거를 지휘해야 되는데 이 치료 기간이 얼마나 오래될지 그런 것들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근성이나 이런 간병의 용이성도 고려할 수 있어서 하여튼 의료진 입장에서는 충분히 존중을 한다. 네.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 부산의 그런 명예가 훼손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아니, 하나만 마음입니다. 헬기를 타는 게 그러니까 환자를 이송할 때 헬기를 탄다. 이게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닥터 헬기라 그러잖아요. 네. 닥터 헬기가 몇 대 안 되는 상황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것도 네. 그렇긴 하죠. 근데 만약 누가 아주- 밀렸다 우선순위에서 이재명 대표를 실으려고 밀렸다. 이제 그렇게 되면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날 다른 수요가 없었고 뭐 가능했다. 그래서 옮긴다고 하면 일반 환자도 똑같이 그렇게 요구하면 가능한 기본적으로 가능 안 하죠. 상황인가? 안 예, 가능 안 헬기 하지. 이송을 하려면은 전원을 보내는 의료진과 네. 전원을 받는 의료진이 네. 오케이 헬기로 음. 하세요 네. 해야지 병원에서 떴다가 다시 이렇게 네, 이동을 네, 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과정에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있는 교수님과 그 소통이 됐고 네. 받기로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헬기는 의료진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서울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뭔가 청탁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아마 그런 과정에서 천준호 의원님의 역할은 무엇는지 이런 것들 좀 보려고 권은희가 부르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제가 좀 놀란 거는 네. 이게 1월 2일에 있었던 네, 일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1월 저는 2일. 재작년쯤 있었던 아. 일인가. 워낙 그 사이에 일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죠. 반년 지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한참 전 일인 줄 알았어요. 네, 여튼 요게 이제 권익위에 신고가 들어와서 요걸 이제 조사하는 그냥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네, 거고, 네. 요건 좀 뭔가 좀 저희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들 네. 아마 판단을 좀 하시는 것 시기 같고요. 때문에 네. 저희가 의심이 돼요. 네. 그리고 의료를 너무 가능하겠죠.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람의 그러니까요. 생명을 네. 다루는 건데. 예. 자 다음 뉴스도 한번 딱 가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네. 수박과 자몽은 다르지 않다. 이건 또 뭐예요? 네, 명문 아닙니까? 수박과 자몽은 다르지 않다. 왜다 맛이 굉장히 다른데. 아 그렇죠. 근데 이게 방송 4법을 둘러싸고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이 가운데 우원식 의장이 등장을 했잖아요. 네. 다음 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일단 이걸로 더 민주당은 압박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안을 가지고 와라. 우리 좀 제대로 해보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민주당이 어제 의총을 통해서 아주 경론을 벌여가지고 네. 이게 지금 그거 해야지 왜 여기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거느냐 했지만 종합적으로는 아무튼 25일까지는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어요 공식적으로. 음흠. 근데 이제 당 내에서는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원식 의장이 자몽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한초선 의원이 수박과 자몽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원식 의장이 사실상 이제 이거 의장이라 너무 이제 뭐 합의하고 뭐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들을 했고, 그 민영배 의원이 당신이 폼날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현주 의원 잘못된 생각이다. 전현희 의원 시기와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 강선우 의원 아쉽다. 추미애가 됐었어야 했는데 한준호 의원 무슨 중단이고 뭐가 원점이냐 뭐 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다 최고위원 출마하는 분들 이렇게 강하게 그러니까 발언했어요. 그 강성 당원을 의장에 의식한 발언이고 저는 어제 그 기사 보고 네. 와 추미애 의장이 아니고 우원식 의장이어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네. 저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네. 민주당도 받고 국민의힘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참 다르네요. 근데 지금 국회의장에 대한 민주당에서의 성토가 굉장히 큰 있습니다. 성토가 그러니까요. 있었다는 근데 거고요. 자몽은 빨간색이 좀 덜하죠. 수박보다는. 자몽. 아 그래서 좋은 비유였나요? 그러긴 한데 자몽 아무튼 중절 지금. 그 방송 개혁, 언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문재인 때 못한 거 왜 이제 하냐라는 비판들이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너무 이런 부분을 좌고우면하지 말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들이 막 이렇게 정권에 휘둘리는 그런 안 좋은 이사진과 이런 구조의 경영의 거버넌스를 개혁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거 역시 방송법을 제대로 개정하는 데까지 그 꼴문까지 도달하려면 이 국민의힘을 이렇게 그 몰아붙여서는 압박하고 안 된다. 하면 결국 또 거부권에 다시 이런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원식 의장이 했던 그 합리적인 제안을 만약에 민주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도 마냥 그거를 싫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조금은 합의점으로 가서 거부권 이런 거 없이 제대로 방송법을 개정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을 하는 게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저는 어제 그 제안이 굉장히 반가웠던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말고 서두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우원식 의원의 제안이 여야 모두를 향해 있습니다. 야당에는
방송사법 재검토를 주문했지만 네. 정부 여당에는 지금 하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진행이 되려면 일단 정부 여당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을 해야 나머지 절차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방송을 망치고 있는 게 누군지는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선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부터 중단을 한다면 네. 조국혁신당은 한 일주일 정도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 정도 좀 냉각 기간, 숙려 기간 이런 거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니 시점은 국민의힘 그저 공영방송 이사 개편 그게 시점이 더 빨리 와 있는 건 아니네. 예, 그게 25일 빨리 거. 와 있으니까 그걸 그러니까 일단 스톱하자는 근데 거죠. 시점은 그렇지만 네. 민주당에서 우원식 의장의 제안을 네. 그럼 우리 고려해보겠다 한번 그 정말 검토를 해보겠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점이 빨리 있는 국힘에서 마냥 그거를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아니, 하기는 국힘이 아니라 어렵잖아요. 정부 여당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지금 단 한 명 남아 있는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네. 그분이 혼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원래 방통위는 5명이서 합의를 해서 해라 그런 취지인데 한 명이 혼자서 내 맘대로 한다? 이거 중지하라는 거죠. 그거부터 네. 중지하면 나머지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공이 지금은 정부 여당한테 간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지켜볼 그러니까 필요가 민주당 있다. 의총에서는 받는 걸로 네, 일단 25일까지는 일단 기다리겠다 네. 25일까지. 자, 그리고 25만 원 지원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다음 주 본회의에 다음 주 본회의에. 네,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 이거 그래요? 그냥 가는 건가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난 궁금한 게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대표 이제 다시 도전하면서 막 출정문 같은 거 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종부세니 금투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줄창 얘기했던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 계속 갖고 가는 건지 그러면 이 정책들 간의 그 인테그리티라 그러나 정합성 네. 이게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것이며 그거랑 또 이 25만 원 이 지원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하는 거 그러면 헷갈려요. 바로 헷갈린다. 기본 사회 그 네. 컨셉에는 그대로 당연히 가는 거고요. 지금 22대 민주당 내에서는 기본 사회 포럼 이게 새롭게 포럼 만들고서 지금 확장성 있게 네.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국민 재난지원금 특히 지금 수해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시적절하게 가면은 또 활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게 너무 일방적으로 갔을 때 우리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용 가능한 방식으로의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국회는 너무 갈라져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통해서 지도부 체제가 빨리 조금은 갖추어져야지 뭔가 소통을 하던 정말 민생을 위하고 먹고 산 이즘이 무엇인지 네. 조금 더 그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조국혁신당도 당연히 이건 찬성하시는 거죠? 예, 찬성합니다. 네. 이게 그냥 돈 25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게 아니고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예. 4개월 내에 지역에서 쓰는 거여서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응급 생계 지원인가요?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유사한 거고 지금 자영업자 폐업이 100만 가까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골목 상권도 살리고 자영업자들에게 일단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만 지원을 하자고요. 그다음에 저기 신 의원님 아까 이제 이번에 엄청난 수해 발생하면서 피해 가족들이나 자들 얼마나 많이 발생을 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좀 더 두텁게 할 수 있는 거 더 아니냐? 두텁게 같은 좀 돈이면. 하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전 국민한테 여유 있는 국민들한테까지 못 줘서 이렇게 안달이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냐 아니면은 일정 대상에 지원이냐 네. 그런 논의들이 네. 예전 뭐 있었는데. 21대나 이럴 때는 그래도 여야가 좀 공방이라도 했었어요. 근데 22대 때는 그런 논의조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서로 거부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 왜 25만 원 줍니까? 10억, 100억 주죠? 뭐 이랬잖아요. 네. 그게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는 사실은 걱정이 많긴 한데요. 그런 얘기만 골라. 100억이면 좀 좋긴 좋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에서 또 상임위가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렇게 법안이 이제 통과는 좀 됐고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네.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은 아마 반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네. 그렇죠. 우리 전 국민한테 주는 거는 저부터 반대한다? 좀. 예. 네. 그럼 또 대통령실에서 또 아니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합니다. 이제. 네. 자, 아주 일관성 있어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 세 분들의 이야기 함께 들어봤고요. 또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쯤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